네,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 이후 당 쇄신 의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모시고 궁금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였습니다. 당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순천 출신의 인요한 의대 교수를 임명을 했습니다. 이번 인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순천 사람으로서 인요한 교수님 되신 거는 너무 환영할 만한 일이죠. 워낙 우주의 중심은 순천이다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국민의힘이 전남 동부권 그중에서도 순천을 전략 지역으로 보고 있다라는 하나의 방증이기도 하고요. 반가운 마음이 이만큼 크지만 동시에 좀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인요한 교수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국민의힘의 어떤 쇄신 의지의 빈약함을 가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인요한 교수 이미지만 소비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이 정말로 혁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은 김기현 대표 체제부터 사실은 내려놨었어야 됩니다. 근데 김기현 대표는 제대로 내려놓지도 않고 임명직만 몇 명 물갈이하면서 혁신위원장을 띄운다? 이 혁신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역할, 책임과 권한이 뭔지가 사실 불분명한 상황에서 인요한이라고 하는 좋은 카드만 버려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라면 사실 김기현 대표가 혁신이 정권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그런 속내를 감추기 위한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 강서구청장 선거 지고 의원총회 했을 때 거기서도 공천혁신이나 오픈 프라이머리나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김기현 대표도 본인이 확답을 못했습니다. 공천개혁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그러면 김기현 대표조차도 본인의 권한으로 확답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불편한 혁신을 인요한 위원장이 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지금 달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김기현 대표가 힘이 아주 세서 당내나 아니면 용산의 반발을 뚫고 혁신을 관철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에 있는 구성원들이 혁신의 필요성을 완전히 공감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라는 게 그냥 말잔치처럼 끝나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행보를 두고 신당 창당설이 사실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본인이 모든 옵션을 열어두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여러 여론의 동향들을 보면 양당 모두에 실망한 국민들이 많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도 정답이 아닌 것 같고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진영에 가리지 않고 좀 옳은 소리 하려고 노력하고 쓴소리 해온 이준석 대표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국민의힘의 혁신이 특히 지지부진하다면은 가면 갈수록 전국의 주도권은 이준석 대표 쪽으로 넘어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또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떼려면 뗄 수는 있죠. 근데 지금은 뜻이 잘 맞으니까 같이 협심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 창당이 만약에 현실화된다고 그러면 함께하실 의지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이 당적이라고 하는 거는 국정만큼이나 굉장히 신중하게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불과 몇 개월 전에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고요. 저는 심지어 당대표가 되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실제로 당대표를 했던 이준석 대표는 또 얼마나 나름대로 당에 대해서 애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에서 이 정당이 좀 올바른 보수 정당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하는데 최선의 역할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지역 분위기 어떤지 또 준비하시는 과정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참 복잡합니다. 천하람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쓴소리하는 거에 대해서 높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동시에 비주류이기 때문에 여당 프리미엄을 좀 못 받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들도 있으시고 제가 쓴소리를 해도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 아니냐라고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 점에 있어가지고 이런 우려들을 불식시키는 길은 결국은 제가 꾸준히 소신 있는 행보를 하면서 단순히 여당 프리미엄이나 당장의 예산을 넘어서
천하람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정치적 원산지에 순천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는 게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될 거다. 천하람이라고 하는 인물은 대한민국에서 큰 역할을 할 거고 순천에서 천하람이를 키우는 게 분명히 보람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드려야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순천 지역구가 험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를 거는 선거구이기도 합니다. 현 상황에서 견고한 이 민주당 어떻게 좀 이렇게 이겨낼까 이런 고민들 하실 것 같은데요.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일단 제가 깃발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서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향성이고요. 두 번째는 인물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자꾸 지지층만을 보고 가는 결집하기 위한 방향으로만 다가가면 광주 전남은 마음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이 기존의 김종인 이준석 체제에서 했던 것처럼 지역적으로나 세대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확장하는 형태로 가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방향성이 마음에 든다 그래도 인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보면 민주당 마음에 안 들어서 회초리를 때리려고 해도 회초리로 쓸만한 사람조차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결국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이 길게 보고 우리 지역의 좋은 인물들을 길러내야지만 우리 광주와 전남에서도 진정으로 마음을 여실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